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폭락했습니다. 미국발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 때문입니다. 허리케인 데비가 플로리다를 비롯한 미 남동부 지역에 큰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한인업주와 직원 12명이 체포됐습니다. 한인 남성 김모 씨와 직원들은 성매매 등 불법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레하 한인타운 피오피코 도서관 주차장 부지에 조성되는 포켓공원이 오늘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프로젝트의 추진 계획이 발표된 지 무려 9년여 만에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파리올림픽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세계 1위 안세영 선수가 28년 만에 단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9위인 중국의 허빙자오를 2대 0으로 완파하고 정상에 올라 포효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특히 애플이 5% 가까이 떨어졌고 엔비디아나 인텔 같은 반도체 부분 주가도 6% 넘게 빠졌습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네, 1시간 전에 뉴욕 증시가 끝났는데 이 3대 지수가 모두 3% 안팎 떨어지면서 2년여 만에 최악의 월요일이 됐습니다. 기술회사 중심인 나스닥이 3.43% 떨어졌고요. 다우지수도 1000포인트 넘게 떨어지면서 2.6% 하락했고 S&P 500도 3% 추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목금 폭락 이후에 주말을 지나면서 이 공포 심리가 조금 가라앉기를 기대했었는데 먼저 월요일이 됐던 우리나라, 일본, 유럽 증시가 순서대로 무너지면서 돌고 돌아서 결국 이 뉴욕도 흔들린 겁니다. 네, 대표적으로 시가총액 1위인 애플이 5% 가깝게 떨어졌습니다. 세계 최고 투자가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갖고 있던 애플 주식 절반을 이미 팔아서 현금으로 금고에 채워뒀다. 이 소식에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반도체 부분이 우리나라 증시하고 관계가 깊은데 엔비디아나 인텔 같은 회사들 주가가 또 6% 이상 떨어졌습니다. 가상화폐 쪽에서도 하루 전과 비교해서 비트코인이 7%, 이더리움은 9% 이상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말이 원래 한 달 반쯤 뒤에 연준이 원래 9월 중순에 다음 금리 결정 회의를 열게 돼 있는데 당장 긴급 회의라도 열어서 금리를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연준이 그렇게 또 가볍게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서 실제로 실현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상당수 전문가들은 일자리 통계 몇 개가 좀 안 좋게 나온 거지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시작됐다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이번 공포가 좀 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고금리 속에서 미국 경제만 별 충격 없이 성장하는 게 좀 이상했다라는 불안감을 당장 잠재우기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뉴욕이었습니다. 네, 미국 남동부를 강타하고 있는 허리케인 소식입니다. 허리케인 데비가 플로리다를 비롯한 남동부 지역에 큰 피해를 낳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4명이 숨졌습니다. 워싱턴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5, 6m 높이의 파도에 보트 한 척이 뒤집힐 듯 위태롭습니다. 실종 신고를 받은 해안경비대 헬기가 선원 2명을 극적으로 구해냅니다. 해안가 마을은 밀어닥친 파도와 폭우로 집과 도로가 모두 물에 잠겼습니다. 시속 120km가 넘는 강풍을 동반한 허리케인 데비가 미 남동부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플로리다 해안에 상륙한 뒤 열대성 폭풍으로 바뀌었지만 엄청난 비바람을 쏟아내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풍에 날아온 나무가 이동식 주택을 덮쳐 13살 소년이 숨졌고 젖은 다리 위를 달리던 차량이 운하로 추락하면서 60대 운전자가 사망했습니다. 또 악천후 속에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받고 뒤집히면서 2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는 등 지금까지 최소 4명이 목숨을 잃은 걸로 집계됐습니다. We need to be safe. Please be safe and stay off the roads. If you are sheltering at home, do not leave at this point in time. 일부 지역에선 사흘새 40c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홍수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정전 피해도 잇따라 플로리다주에서만 30만 가구가 전기 공급에 차질을 겪었고 하늘길도 막히면서
항공기 1,600여 편이 결항하고 수천 편이 지연됐습니다. Extreme rainfall event with potential for catastrophic flooding across coastal portions of Georgia, South Carolina, even extending up into North Carolina. 기상당국은 이번 주 후반까지 미국 남동부 해안을 따라 열대성 폭풍의 영향이 계속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네, 한편 지난달 24일에 시작된 북가주 파크 산불이 발생 12일째인 오늘까지도 진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방국에 따르면 북가주 뷰트 카운티에서 발생한 파크 산불은 오늘 오전 11시까지 40만 2천여 에이커를 전소시켰습니다. 이는 역대 최악의 산불 4위 기록입니다. 소방관 6,600여 명과 소방 헬기 40여 대, 소방차 500여 대 등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진화율은 34% 수준입니다. 진화 작업은 100도가 넘는 기온과 평균 이하의 습도 때문에 더욱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차량 소유주로부터 집단 소송에 피소됐습니다. 최근 한 현대차 고객이 개인정보를 사전 동의 없이 공유했다는 이유로 연방법원에 집단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원고 측은 소장에서 현대와 기아가 운전자의 세부 정보를 데이터 거래 회사와 공유해 결국 보험사에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차량 소유주의 운전 습관 등이 동의 없이 보험회사로 넘어갔고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겁니다. 응급 상황과 안전운전을 위해 설치된 현대의 블루링크나 기아의 기아 커넥트 등 스마트 앱이 오히려 운전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번 집단 소송의 피고에는 한국 현대와 기아차 본사, 그리고 미국 현지 법인과 데이터 거래 회사 리스크 애널리스틱스가 함께 포함됐습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불법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던 한인업주와 직원 12명이 체포됐습니다. 플로리다주 콜리어 카운티 네이플스 지역에서 펼쳐진 대대적인 단속 결과 50대 한인 남성 등 12명이 대거 붙잡힌 겁니다. 콜리어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불법 마사지 파러를 운영하던 한인 남성 김모 씨와 직원들은 성매매 등 불법 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콜리어 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들이 소유하거나 일해온 10곳의 마사지 업소를 적발했습니다. 콜리어 카운티 셰리프국의 이번 작전은 플로리다주의 새로운 법안 HB 197 시행의 일환으로 불법 마사지 업소를 단속하고 인신매매를 퇴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LA 한인타운 피오피코 도서관 주차장 부지에 조성되는 포켓 공원이 오늘 착공식을 가졌습니다. 주차장 부지를 미니 공원으로 바꿔 한인타운의 턱없이 부족한 녹지 공간을 확보하겠다는 건데요. 프로젝트의 추진 계획이 발표된 지 무려 9년여 만에 첫 삽을 뜨게 됐습니다. 보도에 이두현 기자입니다. LA 한인타운 피오피코 도서관 주차장 부지입니다. 모두 2만 6천 스퀘어피트 규모의 부지에 포켓 공원을 만드는 프로젝트가 오늘 첫 삽을 떴습니다. LA 시정부가 공원 조성 계획을 처음 추진한 지 무려 9년여 만입니다. We want this new park to be more than just a green space, but a testament to our community's resilience, growth. Soon we'll be back here bonding with our families, connecting with friends, and simply enjoying a space where everyone feels welcome. 새로 조성될 피오피코 공원에는 주민들을 위한 산책로와 그늘 쉼터는 물론 아이들을 위한 놀이터도 마련됩니다. 또 공원 지하로 주차장이 마련돼 차량 50여 대를 수용할 수 있도록 새로 건설될 예정입니다. The parking lot will be right underneath the park, underground, yes. And that is very innovative in terms of how they're using this space. Innovative way of building a park on an existing parking lot, but also preserving the parking spaces that they're going to need. 아직 타운 내 공원이 부족하다는 반응도 나왔습니다. In Koreatown currently, we are probably one of the most densest communities in the world, and yet we have very few parks. So 피오피코 공원 프로젝트는 지난 2015년 LA 시정부가 처음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자금 부족과 코로나19 사태 등을 이유로 지금까지 진행이 미뤄져 왔습니다. 오늘 첫 삽을 뜬 피오피코 도서관 미니 공원 프로젝트는 오늘 2026년 완공될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이두현입니다.
LA시 10지구 시의원 선거 결선에 진출한 그레이스 유 후보가 한인사회 후원을 호소했습니다. 그레이스 유 후보는 최근 뛰어난 선거 모금 성과를 올렸지만 확실한 결선 승리를 위해 보다 많은 한인들의 후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유 후보는 지난 시정부 발표에서 현역인 헤더 헛 시의원의 2배 가까운 $16만 달러를 모금하면서 선거 유세가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시에선 20만 불을 또 매칭 펀드로 줄 거지만 저희 캠페인에서도 50만 불은 걷어야지 돼요. LA 한인타운을 관할하는 10지구 시의원에 도전하는 그레이스 유 후보는 오는 8일 카페 콘체르토에서 후원 모금 행사를 가질 예정입니다. 유명 레스토랑 체인 부카디 베포가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본사를 두고 있는 레스토랑 체인 부카디 베포가 10여 지점 폐쇄 조치에 이어 어제 자정 직전 챕터 11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부카디 베포는 30여 명의 채권자들에게 최소 $1,500만 달러에서 최대 $5천만 달러에 달하는 빚을 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경영난을 겪고 있던 식당은 실적이 부진한 매장 13곳을 전격 폐쇄하는 결정을 내렸는데 폐쇄 이후 며칠 만에 결국 파산 보호 신청까지 한 것입니다. 부카디 베포는 14개 주의 44개 지점과 2개의 해외 지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캘리포니아주에는 8개 지점이 있습니다. 매출 감소와 식품비, 인건비 상승, 고객 선호도의 변화가 파산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니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LA 지역 버스 차선과 버스 정류장의 주차 위반을 단속하기 위해 자동 티켓 발부 프로그램이 시행됩니다. 자동 티켓 발부 프로그램은 LA 메트로버스의 카메라 설치를 통해 가능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 메트로는 기술 회사인 헤이든 AI와 제휴해 100개의 카메라 시스템을 출시했으며 이 카메라는 주차 위반 차량의 번호판을 스캔하고 해당 정보를 교통국에 전송합니다. 그러면 교통국 직원은 위반 사항을 확인한 다음 메일을 통해 티켓을 발행합니다. LA 교통국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10만 장 이상의 티켓을 발부해 수백만 달러의 세수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빠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파리올림픽 소식 전해드립니다. 배드민턴 여자 단식에서 세계 1위 안세영 선수가 1996년 방수현 이후 28년 만에 단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세계 9위인 중국의 허빙자오를 2대0으로 완파하고 정상에 올라 포효했습니다. 파리에서 주영민 기자입니다. 말 그대로 믿고 보는 안세영이었습니다. 안세영은 초반부터 공격적으로 나오는 허빙자오를 상대로 물러서지 않고 주도권을 잡아갔습니다. 네트를 살짝 넘기는 헤어핀에는 절묘한 대각선 헤어핀으로 응수했고 강력한 스매시로 코트 구석구석을 찔렀습니다. 또 절묘한 강약 조절로 긴 랠리를 유도해 체력을 소진시키며 실수를 유도했고 허를 찌르는 드롭샷으로 격차를 벌리면서 21대 13으로 첫 게임을 따냈습니다. 두 번째 게임에서는 더 거세게 몰아붙였습니다. 특유의 수비력으로 긴 랠리를 유도한 뒤 빈틈을 향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눈에 띄게 발이 느려진 허빙자오는 실수를 연발했습니다. 11대 7까지 앞서가다 허빙자오의 투혼의 수비에 막혀 동점을 허용하기도 했지만 이때부터 집중력을 발휘해 5연속 득점하며 사실상 승부를 갈랐습니다. 허빙자오의 샷이 라인을 벗어나면서 안세영은 21대 16으로 승리를 마무리하고 코트에 엎드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특유의 포효로 배드민턴 여왕의 탄생을 알렸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 혼합복식 이후 16년 만에 여자 단식에서는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방수현 이후 28년 만에 정상에 올랐습니다. 7년 동안 참아왔던 그런 분노,
설움, 또 환호 이런 게 다 섞여 있었고 또 설렘과 기대 속에서 낭만 있게 끝냈다는 그런 효요가 저에게 너무나도 깊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안세영은 두 팔을 벌리며 시상대에 올라 밝게 웃으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무릎 부상에도 굴하지 않고 정상까지 달려온 안세영은 자신의 말처럼 파리에서의 도전을 낭만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주영민입니다. 이렇게 금메달을 목에 건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가 경기 직후 기자회견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안세영 선수는 SBS와 전화 통화에서 부상 이후 협회와 대표팀으로부터 제대로 된 관리를 받지 못했다면서 이번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대표팀에서 떠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정훈 기자입니다. 완벽한 경기력으로 정상에 올라 세상을 놀라게 한 안세영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작심한 듯한 발언으로 다시 한번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대표팀에 대해서 제가 부상을 겪는 상황과 그런 순간에 너무 많은 실망을 해서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무릎 부상 과정에서 제대로 된 관리를 해주지 않은 대한배드민턴협회와 대표팀을 정조준한 겁니다. 지난해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무릎 인대 부상을 당한 안세영은 이후 그 후유증에 시달려왔습니다. 안세영은 SBS와 전화 통화에서 아시안게임 이후 대표팀을 나가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말했습니다. 부상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해 전담 트레이너 배정을 요구했지만 이를 제대로 반영해주지 않았고 어렵게 채용된 전담 트레이너마저 계약 기간이 6월로 끝나 올림픽에 함께 올 수 없었다고 털어놨습니다. 심지어 올 초 한 코칭 스태프가 자신이 없는 자리에서 개인 행동을 할 거면 대표팀에서 나가야 한다고 했다는 말까지 전해 들었다며 현재로서는 대표팀에 남을 생각이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수 생활은 계속 이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면서 현재 만 27세가 넘어야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한 대한배드민턴협회의 관련 규정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표팀을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게 되는 거는 조금 선수에게 좀 야박하지 않나 생각하고 있고요. 선수의 어떤 자격도 박탈당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안세영은 내일 귀국한 뒤 자신의 입장을 더 자세히 밝힐 예정입니다. SBS 배정훈입니다. 네, 한국 사격 대표팀은 종목 마지막 날인 어제도 메달을 추가했습니다. 남자 25m 속사 권총의 조영재 선수가 은메달을 따냈는데 현역 군인 신분으로 다음 달 전역을 앞둔 조 선수는 병역 혜택을 받지만 만기 전역을 하겠다며 활짝 웃었습니다. 프랑스 샤트루에서 하성룡 기자입니다. 결선에 나선 조영재는 매서운 눈빛으로 관역을 정조준했습니다. 6명이 나선 속사권총 결선은 4초 안에 5발씩 쏘는 시리즈를 4차례 치른 이후부터 합계 점수가 가장 낮은 선수가 한 명씩 탈락하는 방식으로 9.7점 이상을 쏠 경우에만 히트로 인정돼 1점을 받습니다. 2 시리즈에서 4위에 그친 조영재는 대표팀 동료들의 응원 속에 3 시리즈에서 5발을 모두 명중하며 선두인 중국 리웨이용의 한 점 뒤진 공동 2위로 올라섰습니다. 한때 선두까지 치고 올라갔는데 6번째 시리즈가 아쉬웠습니다. 0점이 흔들리며 2점에 그쳐 2위로 밀린 조영재는 일단 동메달을 확보한 뒤 다음 시리즈에서 3점을 기록해 중국 왕신재를 한 점 차로 따돌리고 최종 2명까지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금메달이 걸린 마지막 승부에서 3점 앞서 있던 리웨이홍이 만점을 쏘면서 조영재는 은메달이 확정됐습니다. 첫 출전한 올림픽에서 한국 속사권총 사상 첫 메달을 은메달로 장식한 조영재는 가벼운 마음으로 마지막 격발을 마친 뒤 환하게 웃었습니다. 생각한 것대로 안 됐지만 잘 된 날이었습니다. 이제 한국 사격이 이렇게 올라왔다는 걸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달 19일 전역하는 말년병장 조영재는 병역 특례로 조기 전역을 할 수 있지만 만기를 채우겠다며 밝게 웃었습니다. 만기 전역 해야죠. 부대가 정말 좋아서요. 네, 만기 전역 할 만합니다. 엄마 아빠 희재야 몇 땄어요? 한국 사격은 마지막 날 은메달을 추가해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로 2012년 런던 올림픽을 넘어 역대 최고 성적을 썼습니다.
혼성전을 포함해 7명이 6개의 메달을 골고루 따내며 한국 사격은 새로운 전성기를 활짝 열었습니다. 사토루에서 SBS 하성룡입니다. 중동 소식입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에 대한 보복 공격을 자제해달라는 아랍 국가들의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전쟁을 촉발해도 상관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은 예방적 차원에서 이란보다 먼저 공격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종훈 기자입니다. 중동의 대표적 친서방국인 요르단의 외무장관이 20년 만에 이란을 전격 방문했습니다. 치솟는 중동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보복 만류를 거부했습니다. 레바논 등 다른 아랍국들의 자제 요청에도 전쟁을 촉발해도 상관하지 않는다며 보복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베이루트 공항은 소개령에 따라 급히 출국하려는 각국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We didn't want to take any risk actually. Yes, we try to leave as soon as possible and picking among the flights, the available flights. 우리 교민들도 서둘러 레바논을 떠나고 있습니다. 교민들은 출국을 많이 한 상태고요. 여기서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복 공격이 임박하자 이스라엘은 선제 공격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공격 준비가 확인되면 예방적 공격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אנחנו ערוכים לכל תרחיש, הן בהגנה והן בהתקפה. נגיד ונגבה מחיר כבד על כל מעשה תוקפנות נגדנו, מכל זירה שהיא. 이란과 대리 세력의 보복 공격은 지난 4월보다 대규모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스라엘의 방공망을 교란시키기 위해 발사체와 공격 목표물 수를 대폭 늘릴 걸로 보인다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싱크탱크들은 분석했습니다. 군시설 외의 불안감 증폭을 위해 지중해 가스전 등 민간 시설도 공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 백악관은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고 이스라엘은 지휘부용 벙커를 마련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SBS 이종훈입니다. 영국에서는 지난주 흉기를 휘둘러 어린이 3명을 숨지게 한 범인이 무슬림이라는 가짜 정보가 퍼지면서 폭력 시위가 일어났는데요. 당국이 사실이 아니라고 직접 밝혔는데도 시위가 크게 번지면서 영국 곳곳이 불타고 있습니다. 파리 곽상은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시위대가 벽돌 등을 집어던지며 돌진합니다. 경찰차를 흔들고 도로의 바리케이드를 넘어뜨려 부숩니다. 지난 주말 영국 로더럼에서 난민 수용시설로 알려진 호텔이 극우 폭력 시위대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지난주 어린이 무용교실에서 흉기 난동을 벌여 3명을 숨지게 한 범인이 무슬림 망명 신청자라는 헛소문으로 촉발된 극우 시위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17살 미성년자여서 사건 직후 규정에 따라 신상이 공개되지 않았는데 이게 반이슬람, 반이민을 주장하는 폭력 시위의 빌미가 됐습니다. 당국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가 영국 태생이고 기독교 가정에서 성장했다고 확인했는데도 불붙은 폭력 시위를 막진 못했습니다. 런던과 리버풀 등 주요 도시에서 소요 사태가 확산하면서 상점과 이슬람 사원은 물론 경찰서, 도서관 등 공공시설까지 불타고 훼손됐습니다. 주말 새 체포된 시위대만 100명이 넘습니다. 일부 국가가 영국 여행 자제를 촉구한 가운데 말레이시아 당국은 시위 지역에 접근하지 말라며 자국민에게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This is violence. It is not protest. Those that have participated in this violence will face the full force of the law. 이번 사례를 두고 거짓 정보와 극단주의가 만나 폭력으로 번진 전형적인 사례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내일까지 남가주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내일까지 남가주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샌페르난도밸리와 산타클라리타, 엔텔로밸리 등에 내일 밤 8시까지 100도가 넘는 기온이 예상된다며 폭염경보를 발령했으며 오렌지 카운티 푸틸과 산타아나 산악 지역도 내일 밤 11시까지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유케어 클리닉이 개학을 맞아 책가방 증정과 정보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유케어 클리닉은 오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이유케어 소아과 환자와 환자 자녀, 지역 주민에게 책가방과 학용품을 무료로 나눠준다고 밝혔습니다. 행사는 무료로 누구나 참가할 수 있지만 사전 등록해야 합니다. 세계 최초의 오징어 게임 슬롯머신이 야마바 리조트 앤 카지노에서 공개됐습니다. 오징어 게임 슬롯머신은 게임 회사 라이트 앤 원더가 제작했으며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와 줄다리기, 유리 타일과 같은 쇼에서 등장한 여러 게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뉴욕시가 폭염으로 인해 익사자가 증가하면서 라이프가드 배치 시간을 더 늘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정부는 올 여름에만 벌써 6건의 익사 사고가 발생했다며 이를 막기 위해 라이프가드 배치 시간을 저녁 6시가 아닌 밤 8시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이스트베이 주립대학교에서 내년 봄학기부터 한국어 강좌가 열리게 됩니다. 이스트베이 주립대학은 오클랜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제인윤 재단의 윤행자 이사장이 한국어 과정 개설에 필요한 재정을 기부하면서 한국어 강좌가 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생생 지구촌입니다. 두꺼운 인형탈 속에 들어가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여야 하는 이른바 인형탈 아르바이트. 요즘 같은 폭염에 더욱 쉽지 않을 텐데요. 중국에선 실신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땡볕이 쏟아지는 가운데 퍼레이드에 나선 오리 캐릭터가 쓰러집니다. 다람쥐도 동료의 부축을 받아 간신히 지친 몸을 피하는데요. 중국의 한 놀이공원에서 포착된 모습입니다. 최근 중국에선 40도가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며 온열 질환자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특히 가만히 있어도 더운 날 인형탈까지 쓰고 관람객들을 맞이해야 하는 놀이공원 직원들의 고충이 영상으로 전해지면서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를 본 사람들은 끝까지 임무를 다하고자 했던 인형탈 공연자들의 직업정신에 감탄하면서도 여름철만이라도 야외 근무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등 건강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쏟아냈다고 하네요. 이번엔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국립공원입니다. 부모와 함께 놀러온 아이들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긴장했을까요? 놀랍게도 바로 뒤에 악어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관광 도중 우연히 풀숲에서 악어를 발견하자 놓치지 않고 기념사진을 찍겠다고 나선 건데요. 하지만 아무리 사진이 욕심나도 야생악어 코앞에 아이들을 두다니 부모의 안전 불감증에 대한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실제 악어는 물 밖에서도 평균 시속 15km의 속도로 돌진할 수 있을 만큼 민첩하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는 행위는 위험하다고 하네요. 요즘은 앱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심부름을 시킬 수 있는 시대죠. 쓰레기 분리수거에 음식 배달 등 의뢰하는 것도 가지각색인데 이런 것까지 되는 줄은 몰랐네요. 한 남성이 분주한 발걸음으로 산을 오릅니다. 느긋하게 관광이나 하러 온 건 확실히 아닌 듯하죠. 이 남성은 중국의 심부름 대행업자인데요. 허난성의 한 산꼭대기에 걸어놨던 이른바 사랑의 자물쇠를 끊어달라는 고객 요청을 받고 출동했습니다. 의뢰한 고객과 영상통화까지 하며 문제의 자물쇠를 찾아낸 뒤 과감하게 끊어버리는데요. 이후 철물점에 가서 자물쇠를 완전히 녹여버리면 끝! 고객의 요청대로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하며 우리 돈으로 약 6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게다가 영상이 화제가 되면서 부술 사랑의 자물쇠가 또 있다며 의뢰 문의가 쏟아졌다고 하네요. 이번엔 인도네시아의 한 주유소입니다. 주유를 마친 흰색 차가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이러고 가면 어떡하나요? 주유 호스를 꽂은 채 출발하는 바람에 주유기가 쓰러지며 불이 납니다. 바닥에 닿은 충격으로 불꽃이 일어 기름에 옮겨 붙은 건데요. 빠르게 번진 불길에 주변 차들이 황급히 피했고 주유소 직원이 화재 진압을 위해 달려왔습니다. 다행히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전 불길을 잡을 수 있었는데요. 주유소 측은 문제의 차주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이,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U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U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저희 SBS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